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평생 장기 투자할 미국 고성장 ETF 5종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ETF들은 미국이 성장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를 뛰어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ETF들로만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제외하였으며, 명확한 투자 목적과 구성 종목을 가진 ETF들로만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준비해봤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평생 장기 투자할 미국 고성장 ETF 5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성장 ETF는 바로 PAV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 인프라 개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으로, 최근 1년 성과는 S&P 500 지수보다 저조했지만 3년, 5년 총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PAV의 운용사는 글로벌 X로 지난 2018년 미래에셋에서 인수한 미국 운용사이며, 상장일은 2017년 3월 6일입니다. 총 수수료는 0.47%로 아주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운용 규모는 하나 약 13조 원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률의 경우 0.5% 정도인데, 오늘 알아볼 ETF들은 고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배당 매력은 거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PAV의 상위 구성 종목 5개를 보면, 건축 자재 기업인 CRH가 비중 1위에 위치했고, 농기계 및 중장비 기업인 디어가 비중 2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및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호멧 에어로스페이스와 철도회사인 유니온 퍼시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 화면 오른쪽에 섹터별 비중을 보더라도 산업재와 소재 섹터의 대부분의 비중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X의 PAV ETF는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되는 인프라 기업 100 종목에 투자하며, 시가총액이 클수록 비중도 크게 가져가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3%로 제한되며 최소 비중은 0.3%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PAV는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프라 개발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할 수 있고, 관련 ETF들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 대비해서도 초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성장 ETF는 바로 IYW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 기술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으로, 최근 1년 성과는 S&P 500 지수와 비슷했지만 3년, 5년, 10년 총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IYW의 운용사는 전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며, 상장일은 2000년 5월 15일로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수수료는 0.39%이며 운용 규모는 하나 약 30조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배당률은 0.2%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YW의 상위 구성 종목 5개를 보면 모두 빅테크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세 회사의 비중이 각각 10% 이상으로 매우 큰 편입니다. 그리고 투자 섹터는 당연히 기술 섹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 섹터 내에서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하드웨어, 미디어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블랙록의 IYW는 미국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00위 안에 드는 종목 중 기술 산업에 속하는 종목들에만 투자하며, 구성 종목의 비중 산정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22.5%로 제한되며 4.5% 비중이 초과되는 종목들의 비중합이 45%를 넘기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살펴본 구성 종목에서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만 많이 높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YW의 총 수익률을 나스닥 100 ETF인 QQQ와 비교해 보더라도 최근 5년 동안 25%가량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QQQ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성 종목도 얼추 비슷한 ETF이지만, IYW의 경우 기술주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성장 ETF는 바로 SMH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 반도체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으로 장기 투자 성과가 굉장히 뛰어난 종목입니다.
최근 10년 총 수익률이 900%를 넘을 정도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ETF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SMH의 운용사는 미국 10위권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바네크라는 회사이며 상장일은 2011년 12월 20일입니다. 총 수수료는 0.35%이며 운영 규모는 하나 약 33조 원 정도로 충분히 큰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배당률은 0.4% 정도로 역시나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SMH의 상위 구성 종목 5개를 보면 반도체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을 확인할 수 있고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도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이면 되기 때문에 TSMC와 ASML 등도 편입되어 있고 섹터별 비중은 IT 100%, 산업별 비중은 반도체 관련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네크의 SMH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5개 종목에 투자하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고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20%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SMH의 총수익률을 유사 반도체 ETF인 SOXX와 비교해보면 최근 5년 동안 80%가량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두 ETF는 2022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2023년부터는 SOXX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SMH의 경우 주가 상승세가 매우 강했던 엔비디아, TSMC 등의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더 크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성장 ETF는 바로 IAI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 투자 서비스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으로 꾸준히 S&P 500 지수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특히 최근 성과가 훌륭한 편입니다. 이러한 IA의 운용사는 블랙록이며 상장일은 2006년 5월 1일로 꽤나 긴 운용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수수료는 0.4%이고 운용 규모는 하나 약 3.3조 원으로 큰 편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배당률은 1% 내외로 오늘 살펴보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IAI의 상위 구성 종목 5개를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각각 15%, 12%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고 신용평가 및 금융 데이터 회사인 S&P 글로벌이 비중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4위에는 미국 증권회사인 찰스 슈왑이 있고 비중 5위에는 금융거래소를 운영하는 CME 그룹이 있습니다. IAI는 오른쪽의 섹터별 비중처럼 투자은행 및 중개회사, 금융거래소 및 금융데이터 회사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IAI는 투자 서비스 종목들에만 투자하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22.5%로 제한되며 4.5% 비중이 초과되는 종목들의 비중합이 45%를 넘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IAI의 총수익률을 전체 금융섹터 ETF인 XLF와 비교해보면 최근 5년 동안 60%가량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IAI가 투자하는 금융 주식들이 잘 선별되고 있다는 것이고 선별된 투자 서비스 주식들의 성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투자 서비스 주식은 미국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IAI ETF에 대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번째로 소개해드릴 고성장 ETF는 바로 AIR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 중소기업 중에서도 산업재 은행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종목들이 모두 대형주의 비중이 높았다면 해당 ETF는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은 ETF입니다. 중소형주 ETF의 경우 대부분 성과가 저조하지만 AIR은 최근 10년 동안 모든 구간에서 S&P 500 지수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해왔습니다. AIR의 운용사는 운용자산 기준 미국 6위권 정도의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회사이며 상장일은 2014년 3월 10일입니다. 총 수수료는 0.7%로 꽤 높은 편이고 운용 규모는 하나 약 5.2조 원입니다. 다음으로 AIR의 상위 구성 종목 5개를 보면 대부분 처음 보는 종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각 회사별로 정보를 간략히 찾아보면 산업재 섹터에 속해 있으며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섹터별 비중을 보시다시피
산업재 90%, 은행 10%의 비중으로 이루어진 ETF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의 AIRR은 미국 주식 시가총액 상위 501위에서 3,000위 종목 중 매출의 75%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되는 산업재 및 은행 종목들에만 투자합니다. 종목별 비중 산정 방식은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는 최대 비중이 4%로 제한되며 최소 비중은 0.5%, 은행 업종 비중은 10%가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AIRR은 미국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제조업 발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ETF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평생 장기 투자할 미국 고성장 ETF 5종목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ETF들을 위주로 추려봤으며 과거 장기 성과가 뛰어난 종목들로만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VO, QQQ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ETF도 조금씩 함께 모아가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성장 ETF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후에 나오는 이벤트 광고 내용은 여유가 되신다면 한 번씩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바로 유안타증권 신규 계좌 치킨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에서는 유안타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주식 또는 국내 ETF를 150만원 매수하고 150만원을 매도하여 거래 금액 300만원을 달성할 경우 치킨 기프티콘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화면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창이 나올 텐데요. 오른쪽 창에서는 이름과 문자 받을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방문 경로에는 저희 채널명인 나숲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경로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문자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이고 문자 안내와 함께 담당자 분께서 이벤트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